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못했던 용어 하나, A의 여사건에 대해서 알아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어떤 사건이 있어요.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이 사건이 일어나면 A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A가 일어나지 않은 사건이 일어나요. A가 일어나지 않은 사건이 일어날 수 있죠. 그때 그 사건을 이렇게 적고 A의 여사건이라고 얘기해요. 우리 뭐라고 그러냐면 A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A가 일어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주사위 한 개를 던지는 시행을 합시다. 그럼 표본 공간은 1부터 6까지 자연수를 모아놓은 집합이겠죠. 그랬을 때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봅시다. 그러면 2가 보이거나 4가 보이거나 6이 보이면 되는 사건으로서 2, 4, 6이 되겠죠. 자, 그런데 던졌어요. 시행을 했어요. 근데 1이 보여요. 그러면 사건 A가 일어납니까? 일어나지 않죠. 일어나지 않은 다른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A의 여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1이 되고 2가 보이면 A가 일어나니까 여사건이 일어나지 않겠죠. 3이 보이면 역시 A가 일어나지 않은 사건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A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A의 여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4가 보이면 A가 일어나니까 A의 여사건은 일어나지 않았겠죠. 5가 보이면 마찬가지로 A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A의 여사건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모아놓은 이 집합이 A의 여사건이 되겠어요. 그래서 A의 여사건이란 A가 일어나지 않은 사건이 일어나는 걸 다 모아놓은 그 집합이다. 그게 A의 여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성질이 있죠. A와 A의 여사건의 곱사건은 A가 일어나면 1이 보이면 A가 일어나고 A의 여사건도 일어나요. 그럴 수는 없죠. 하나가 일어났을 때 A 사건이 일어나면 A의 여사건은 일어날 수가 없죠. 또 A의 여사건이 일어나면 A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둘은 서로 배반이에요. 그 다음에 A와 A의 여사건의 합사건은 어떻게 되나요? A 또는 A의 여사건이 일어나는 사건은 시행만 하면 일어나겠죠. 시행을 하면 A가 일어나면 A가 일어날 거고 A가 일어나지 않으면 A의 여사건이 일어나죠. 그러면 시행을 했을 때 그 결과는 사건 A거나 사건 A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둘의 합사건은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이 돼요. 그래서 전 사건 표본공간 S가 돼요. 그랬을 때 사건 A의 경우의 수는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 A 또는 A 여사건이 일어날 경우의 수는 합의 법칙에 의해서 서로 배반이니까 A의 경우의 수에서 A의 여사건의 경우의 수를 더한 것과 같을 겁니다. 그런데 A와 A의 여사건의 합사건은 전사건이니까 표본 공간 경우의 수랑 같을 거예요. 그럼 이 식에서 어떤 걸 얻냐면 사건 A의 경우의 수는 전체 경우의 수에서 여사건의 경우의 수를 빼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의 수를 구할 때, 어떤 사건의 경우의 수를 구할 때 이렇게도 구해볼 수가 있었어요. 전체 경우의 수에서 A가 아닌 사건의 경우의 수를 빼서 A 사건의 경우의 수를 찾았죠. 그게 바로 여사건을 이용한 경우의 수 구하기입니다. 바로 여기서 온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 이렇게 해서 지난번에 못다한 용어를 정리해 봤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어떤 사건 A에 대해서 사건 A가 일어나지 않은 사건이 일어날 수 있죠. 그럴 때 그 사건을 통틀어서 A의 여사건이라고 한다는 얘기죠. A의 여사건이라고 하고 우린 뭐라고요? 사건 A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사건 A와 사건 A의 여사건은 따라서 서로 배반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A가 일어나면서 어떤 일이 시행을 했을 때 사건 A가 일어나면서 일어나지 않은 일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나요?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는 않죠. 그래서 서로 배반이고, 그 다음에 어떤 시행을 하면 사건 A가 일어나거나 사건 A가 아닌 사건이 일어나는 거겠죠.
그러니까 둘을 합하면 전 사건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표본 공간이 반드시 일어나요. 그 얘기는 시행만 하면 이 사건은 반드시 일어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사실을 이용해서 우리 뭘 찾을 수가 있냐면 어떤 사건의 경우의 수를 전체 경우의 수에서 여사건의 경우의 수를 빼서 찾을 수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 식에서 합의 법칙에 의해서 유도가 됐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용어 해석을 마치고 다음에는 고1 때 배웠던 얘기를 좀 잠시 합시다. 고1 때 우리 순열과 조합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다시 순열과 조합에 대해서 우리 고2니까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래서 먼저 순열에 대해서 알아보죠. 순열은 정의가 이렇습니다. 서로 다른 N개 중에 N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지 않은, 중복되지 않게 R개를 뽑아 이 R개 모두를 일렬로 배열하는 것. 그것을 순열이라고 합니다. 이때 이 경우의 수가 있을 텐데 그때 그 경우의 수는 이렇게 나타내요. N 퍼뮤테이션 R이라고. 간단하게 우리는 N개에서 R개를 뽑는 순열의 수라고 합니다. N개에서 R개를 뽑아 일렬로 배열하는 순열의 수다. 자, 그러면 예를 하나 들어보죠. 1, 2, 3, 4, 이 4개 중에서 중복되지 않게 두 개를 뽑아 두 개 모두를 일렬로 배열해 봅시다. 그러면 일단 중복되지 않게 두 개를 뽑아야겠죠. 자, 그럼 뽑는 것부터 해봅시다. 그럼 동시에 뽑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뽑아요? 1, 2를 뽑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1, 3을 뽑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1, 4를 뽑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2, 3을 뽑을 수가 있어요. 2, 2를 뽑을 수 있는데 그거는 1, 2를 뽑은 거랑 같겠죠. 왜? 뽑기만 하는 거니까 순서에 상관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2, 3을 뽑을 수 있죠. 그 다음에 2, 4를 뽑을 수 있고 그 다음에 3, 4를 뽑을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 6가지가 나와요. 이렇게 뽑은 다음에 이들 각각을 일렬로 배열하자는 얘기죠. 일렬로 배열한다는 얘기는 1번 자리, 2번 자리를 에다가 1, 2를 놓자는 뜻이에요. 그러면 1, 2를 놓는데 어떻게 돼요? 1이 첫 번째, 2가 두 번째인 경우가 있겠고 2가 첫 번째, 1이 두 번째인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가져요. 1, 3도 마찬가지 1, 3, 3, 1이 되겠죠. 1, 4도 마찬가지 1, 4, 4, 1이 되고 2, 3도 마찬가지 2, 3, 3, 2가 되고 2, 4도 마찬가지 2, 4, 4, 2가 되고 3, 4도 마찬가지 3, 4, 4, 3이 되겠죠.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는 어떻게 돼요? 6가지 각각이 2가지를 가져서 12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12개를 어떻게 적는다고요? 서로 다른 4개 중에 2개를 뽑는 순열의 수다. 이렇게 쓴다고요. 자, 그래서 이 경우의 수를 곱의 법칙으로 찾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좀 딴짓을 하죠. 이런 작업을 하자고요. 1, 2, 3, 4에서 하나씩 뽑아서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에 놓아봅시다. 1, 2, 3, 4에서 하나씩 뽑는 거예요. 하나씩 뽑아서 첫 번째 뽑으면 1번 자리에, 두 번째 뽑으면 2번 자리에 그런 작업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첫 번째 자리에 놓이는 건 뭐가 되겠죠? 수용도를 그리면 1 아니면 2 아니면 3 아니면 4가 놓이겠죠. 자, 그러면 1이 놓였다고 합시다. 그럼 2번 자리에 뭐가 들어가요? 2 아니면 3 아니면 4죠. 중복이 허락되지 않으니까. 2를 뽑았다, 첫 번째 자리에 2를 놓았다고 해봐요. 그럼 두 번째 자리에는 1, 3, 4가 놓이겠죠. 이 중에 하나가. 3번을 뽑았다고 합시다.
1번 자리에 3번을 넣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2번 자리는 1, 2, 4. 이 중에 하나가 놓이겠죠. 그 다음에 첫 번째 자리에 4를 넣었다고 그러면 두 번째 자리에 1 아니면 2 아니면 3이 놓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놓여요. 그럼 이렇게 놓였을 때 이 경우의 수는 몇 가지죠? 세 가지를 갖고 있는 묶음이 4묶음이나 4 곱하기 3, 12개예요. 그랬을 때 여기는 요것을 순서상으로 바꿉시다. 1, 2를 1, 2로, 1, 3을 1, 3으로, 1, 4를 1, 4로, 2, 1을 2, 1로, 2, 3을 2, 3으로, 2, 4를 2, 4로, 3, 1을 3, 1로 순서상으로 바꾸는 거예요. 3, 1을 3, 2로, 3, 4를 3, 4로, 4, 1을 4, 1로, 4, 2를 4, 2로, 4, 3을 4, 3으로 이렇게 놓아봐요. 그럼 이거랑 비교해 봅시다. 1, 2가 1, 2 여기 있죠? 2, 1은 여기 있어요. 자, 여기다 체크할게요. 1, 2 체크했고, 2, 1은 여기 체크하고, 1, 3은 여기 체크하고, 3, 1은 여기 있고, 1, 4는 여기 있고, 4, 1은 여기 있고, 2, 3은 여기 있고, 3, 2는 여기 있고, 2, 4는 여기 있고, 4, 2는 여기 있고, 3, 4는 여기 있고, 4, 3은 여기 있죠. 서로 똑같아요. 그래서 요렇게 세는 경우의 수 말고 요렇게 세자고요. 이 경우의 수를. 그리고 이 경우의 수를 얼마라고 하자고요? 4개 중에 2개를 뽑는 조합의 수라고. 그래서 이 경우의 수는 4 곱하기 3이라고. 요 얘기는 나중에 조합하면서 나올 거예요. 조합하면서 얘기하고. 아무튼 이제 이렇게 보자고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n개 중에 r개를 뽑아 일렬로 배열하는 시행은 서로 다른 n개 중에 하나씩 뽑아요. 차례대로. 그래서 차례대로 첫 번째 자리에서부터 r번째 자리까지 만든 다음에 넣자는 얘기죠. 그렇게 만들면 요런 수용도를 생각하자는 얘기죠. 그러면 이런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서로 다른 n개 중에 r개를 차례대로 뽑아서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 해서 자리를 만들어서 여기다 놓자고요. 그럼 몇 개의 자리가 필요하겠어요? r개를 뽑았으니까 r번째 자리까지 있겠죠. r번을 뽑을 거니까. 그게 맞겠네요. 그래서 처음에 하나를 뽑아요. 그러면 이 첫 번째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개죠? 그 n개를 이렇게 나타낼 거예요. a1부터 an개까지 있다. 그러면 이 첫 번째 들어갈 건 뭐예요? 이 n개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n가지가 들어갈 거예요. a1부터 a2, a3 해서 an까지. 몇 가지예요? n가지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a1을 뽑아 넣었다고 그럽시다. 그럼 두 번째 자리에는 뭐가 돼요? a1을 제외한 나머지 중에서 하나 들어가는 거니까 몇 가지를 가져요? 이 각각이 n-1가지를 갖겠죠. 그래서 n-1가지를 가져요. 그 다음에 첫 번째, 두 번째 1, 2가 들어갔다고 해봐요. 그럼 세 번째 자리는 1, 2를 제외한 나머지 중에 하나를 넣어야죠. 그러니까 또 몇 가지가 들어가요? n-3가지가 들어가죠. n-2가지. 그래서 n-2가지가 들어갈 거예요. 그럼 이런 식으로 하면 r번째 자리는 몇 가지가 들어가요? 잘 봐요. 첫 번째 n가지예요. 두 번째 n-1이고 세 번째 n-2가지니까 r번째는 n-r 마이너스 1가지가 들어가야겠죠. 그렇죠? 잡아요. 첫 번째는 n가지고 두 번째는 n-1이에요. 2에서 하나 뺀 거죠. 세 번째는 n-이에요. 3에서 하나 뺀 거죠. 그러니까 r번째는 r에서 하나 뺀 것만큼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런 다음에 얘네들은 곱의 법칙에 의해서 수용도 보이죠? 곱의 법칙에 의해서 다 곱하면 돼요. 그럼 이게 바로 우리가 찾고자 하는 얘랑 같다는 얘기죠. 얘가 된다는 얘기예요. 서로 같으니까 아까 같은 걸 보여줬죠. 얘를 통해서. 그래서 n-r은 어떻게 계산해요?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다는 얘기예요. n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작아지는 걸 나열을 합니다. 그리고 다 곱할 거예요. 그래서 몇 개? r개를 적어요. 그리고 곱하면 그게 바로
n 퍼뮤테이션 r이라는 거죠. 그럼 요거 개수가 몇 개겠어요? r이겠죠. 그래서 요 마지막 요거를 이렇게도 적습니다. n, n-1, n-2 해서 n-r 플러스 1이라고. 그래서 n 퍼뮤테이션을 이렇게 계산해요. 아까처럼 뽑아 배열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씩 차례대로 뽑아서 첫 번째 뽑은 거 첫 번째 자리에, 두 번째 뽑은 거 두 번째 자리에 이렇게 넣는 그런 것이 순열이다. 그렇게 해서 경우의 수를 찾았다. 그 경우의 수는 이 경우랑은 서로 같은 경우를 아까 설명을 했죠. 예,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3P2, 3퍼뮤테이션 2 값을 구하래요. 그러면 3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작아지는 거 2개 적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곱해주면 돼요. 그래서 6이다. 뭐 7퍼뮤테이션 3 하면 7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작아지는 거 3개 적고 이 셋을 다 곱하면 되니까 210이다.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어요. 이때 조심해야 될 거 아래 범위예요. 아래 범위는 0보다는 크겠죠? 그 다음에 n보다는 작거나 같을 거예요. 이렇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순열의 수예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도 1학년 때 배웠죠? 이 식에서 r 대신 n을 넣어봅시다. 그러면 n 퍼뮤테이션 n이 되겠죠? 좌변은? 그럼 우변은 어떻게 돼요? 여기다 n 넣으면 1까지 가죠? 그래서 n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작아지는 자연수를 적는데 1까지 가요. 그럼 거꾸로 해봐요. 1부터 n까지 있는 모든 자연수의 곱이 되죠? 그거를 앞으로 n 팩토리얼이라고 적겠어요. 1부터 n까지 있는 모든 자연수의 곱, 그거를 n 팩토리얼이라고 적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식을 한번 다시 써볼까요? n 퍼뮤테이션 r은 n-1, n-2 해서 n-r 플러스 1까지인 거죠. 자, 그러면 여기보다 하나 작은 건 뭐가 될까요? 얘보다 하나 작은 거. 1을 빼면 되죠. n-r일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작은 건 n-r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1까지를 곱해봐요. 그럼 얘랑 같으려면 얘를 분자에 곱했으니까 분모로 나눠줘야 되죠. 얘를 n-r n-r-1 해서 1까지. 그러면 이렇게 약분이 돼서 얘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얘가 되죠. 그럴 때 이 식을 가만 보면 얘와 같죠. 분자는 1부터 n까지 있는 모든 자연수의 곱이 돼요. 그래서 n 팩토리얼이 됩니다. 분모는 1부터 n-r까지 있는 모든 자연수의 곱이 돼요. 그래서 n-r 팩토리얼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팩토리얼을 이용해서 n 퍼뮤테이션 r을 나타낼 수가 있겠어요. 자, 예를 들어서 방금 전에 3 퍼뮤테이션 2를 했어요. 얘는 3 곱하기 2 해서 6이었죠. 얘를 이렇게도 구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돼요? 3-2 팩토리얼분의 3 팩토리얼로. 그래서 얼마입니까? 1 팩토리얼분의 3 팩토리얼이고 1 팩토리얼은 1 하나뿐이겠죠. 그 다음에 3 팩토리얼은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되겠죠. 그래서 6이다. 그래서 이렇게 팩토리얼을 이용해서 3 퍼뮤테이션 이 순열의 수를 계산할 수도 있어요. 자, 그건 됐고. 그래서 아무튼 얘하고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 요 등식에서 r 대신 n을 넣어봅시다. r 대신 n을 넣으면 좌변은 n 퍼뮤테이션 n이 되죠. 우변은 n-n 팩토리얼분의 n 팩토리얼이 돼요. 그런데 n 퍼뮤테이션 n은 여기서 n 팩토리얼과 같았죠. 그러면 여기서 이 둘이 같으려면 요게 뭐죠? 0 팩토리얼이라고 적읍시다. 요렇게 되는 요것이 얼마여야 돼요? 1이어야 돼요. 그래서 약속을 하나 합니다. 0 팩토리얼은 1이다. 그래서 0 팩토리얼은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다시 요 식에서 r 대신에 0을 대입해 봅시다.
R 대신에 0을 대입해보면 n 퍼뮤테이션 0이 되죠. 그 값은 어떻게 돼요? 여기다 0 넣으면 되니까 n-0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이 돼요. 결국 n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이 돼서 1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정의를 해요. n 퍼뮤테이션 0은 1이다. 자, 그렇다면 이 공식으로는 R이 어디까지 확장이 돼요? 0까지 확장이 되겠죠? 이걸 1이라고 정의했으니까. 그래서 이 공식으로는 R의 범위가 0보다 크거나 같고 n보다 작거나 같게 돼요. 그래서 팩토리얼을 이용해서 n 퍼뮤테이션 R의 수를 찾는다면 R의 범위가 0을 포함하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여기서는 포함하지 못했지만. 그리고 이제 얘를 약속을 했으니까 n 퍼뮤테이션 0을 약속을 했으니까 R의 범위도 0을 포함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아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중요한 정의 두 개를 알았습니다. 0 팩토리얼 1, n 퍼뮤테이션 0도 1이다. 그래서 이거 잘 기억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순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우리 1학년 거 복습하는 내용이니까 이제 조합 얘기를 하죠. 조합입니다. 조합의 정의 이거예요. 서로 다른 n개 중에 n개 중에서 중복되지 않게 R개를 뽑는 겁니다. 이게 조합이고 이때 이 경우의 수, 이 경우의 수를 이렇게 적어요. n 컨비네이션 R이다. 이렇게 적고 n 컨비네이션 R이라고 읽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n개 중에 R개를 뽑는 조합의 수다.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경우, 얘를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럼 얘 계산을 어떻게 하냐? 아까 했어요. 순열에서 나왔습니다. 자, 다시 순열로 갈까요? 순열의 정의로 다시 돌아갑시다. 순열의 정의로 돌아가면 서로 다른 n개 중에 중복되지 않게 R개를 뽑아 그 R개 모두를 일렬로 배열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랬을 때 이 정의 속에 조합이 있어요. 그게 뭐죠? 서로 다른 n개 중에 R개를 뽑는다. 뽑아까지가 바로 순열이에요. 아니, 순열이 아니라 조합이에요. 그리고 일렬로 배열해야 순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정의 속에 조합이 섞여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예를 들어서 이런 작업을 했죠. 1, 2, 3, 4 중에서 두 개를 뽑아, 중복되지 않게 두 개를 뽑아 그 두 개를 일렬로 배열했을 거예요. 뽑아 일렬로 배열했을 때 일단 뽑아봤죠. 그 뽑아본 경우의 수 어떻게 됐죠? 이렇게 두 개 뽑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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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두 개 뽑는 경우. 몇 개였어요? 6개였죠. 일렬로 배열하기 전에. 그 6개가 바로 얼마예요? 4개 중에 2개를 뽑는 조합의 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얘네들을 일렬로 배열했죠? 그러면 몇 개를 가져요? 일렬로 배열하는 2팩토리얼 개를 다 가져요. 이 각각이. 얘 한번 다시 적어볼까요? 이 뽑아까지가 요 경우의 수가 4 컨비네이션 2라는 거고 이 각각을 일렬로 배열해요. 1, 2, 2, 1, 1, 3, 3, 1, 1, 4, 4, 1, 2, 3, 3, 2, 2, 4, 4, 2, 3, 4, 4, 3. 몇 개를 가져요? 이 각각이 2팩토리얼 개를 갖죠. 얘네들을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4 퍼뮤테이션 2는
이 각각 6개가 이 팩토리얼을 가져서 나온 거죠. 그때 이 6이 뭐란 얘기예요? 4 콤비네이션 2란 얘기예요. 그럼 이런 등식을 얻죠. 그럼 이 등식에서 4 콤비네이션 1은 어떻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2 팩토리얼 나누기 4 콤비네이션 2로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얘는 어떻게 구했어요? 아까 다르게 구했죠? 하나씩 뽑아서 차례로 놓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n, n-1, n-r 플러스 1을 곱한 거가 됐죠? 얘가 4 콤비네이션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대입해서 얘를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떤 것하는 걸 알아요?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서로 순열에서 서로 다른 n개 중에 중복되지 않게 r개를 뽑아 일렬로 배열하는 거는 뽑아까지가 n 콤비네이션 r이고 이들 각각을 일렬로 배열한 r 팩토리얼 개가 생겨서 이들 각각이 r 팩토리얼 개를 가져서 이 둘을 곱한 게 n 퍼뮤테이션 r이라는 이런 등식을 얻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n 콤비네이션 r은 r 팩토리얼분의 n 퍼뮤테이션 r이라고 구하고 이때 이 n 퍼뮤테이션 r은 어떻게 그래요? 아까처럼 이걸로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n, n-1, n-r 플러스 1. 그래서 이렇게 n 콤비네이션 r을 찾으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3 콤비네이션 1을 찾으래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 팩토리얼분의 3 퍼뮤테이션 1을 하고요. 그러니까 1분의 3이 돼서 3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5 콤비네이션 3을 해볼까요? 그러면 3 팩토리얼분의 5 퍼뮤테이션 3이라고요. 그러니까 3 팩토리얼분의 5 곱하기 4 곱하기 3 하면 되죠. 그러면 3 팩토리얼은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니까 요렇게 돼서 요렇게 약분해서 10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됐죠? 그래서 이렇게 콤비네이션 수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n 콤비네이션 r은 어떻게 구한다? 개수를 r 팩토리얼을 분해 n 퍼뮤테이션 r로 구한다. 그런데 아까 n 퍼뮤테이션 r은 팩토리얼을 이용하면 어떻게 해도 된다고 그랬어요? n-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 자리에 얘를 대입해 봅시다. 그러면 r 팩토리얼 분의 n-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이 되죠. 그럼 얘가 번분수니까 이렇게 곱한 게 분모, 이렇게 곱한 게 분자가 될 거예요. 따라서 r 팩토리얼 곱하기 n-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 이렇게도 콤비네이션 수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때 R은 0보다 크거나 같고 N보다 작거나 같겠죠.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콤비네이션까지 알아봤습니다. 예, 그러면은 콤비네이션에 대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하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어요.